오늘 영상 오늘 영상 하나 올라온 거 있어요. 저인데 혼나잖아요. 저도 혼나고 저 매니저 못하면 혼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되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이게 제 눈에 걸렸으면 이거 가만 안 뒀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인을 저한테 애걸복부를 제가 붙여줬어요. 제 정권. 근데 이 지경을 만나고 집안 욕하고 저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인성공사 이제 뽑기 전 지금 저희가 15명 중에 8팀을 뽑았어요. 8팀 들어가서 이제 3팀만 떨어뜨리고 제 입장에서 그 지금 3팀 떨어뜨려야 되는 거에 대한 인성공사를 하고 다니는 거죠. 갑자기 수목장에서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시죠. 천천히 드세요. 알아서 많으시면 우리 이혼하시는 사장님 한 번 계셨어요. 여기 가셔서 나 찾아갈게요. 이 양반이 하기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이해시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상상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 백종원 대표 이 더본 코리아 관련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더본 코리아 주주총회에서 백 대표 본인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 야, 이 얘기는 또 정말 좀 놀랍습니다. 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이 더본 코리아의 면접을 술자리에서 봤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 상설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2023년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제보자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더본 코리아가 예산시장에서 2차 점주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과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정식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본 코리아 소속 부장의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장이 제보자에게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술자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면접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제보자는 2차 면접이라는 핑계로 술자리로 불러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막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진짜 실세가 누군지 아느냐? 자, 본인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얘긴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 오늘 영상 하나 올라온 거 있어요. 저인데 혼나잖아요. 저도 혼나고 저 매니저 못하면 혼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되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이게 제 눈에 걸렸으면 이거 가만 안 뒀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인을 저한테 애걸복부를 제가 붙여줬어요. 제 정권. 근데 이 지경을 만나고 집안 욕하고 저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인성공사 이제 뽑기 전 지금 저희가 15명 중에 8팀을 뽑았어요. 8팀 들어가서 이제 3팀만 떨어뜨리고 제 입장에서 그 지금 3팀 떨어뜨려야 되는 거에 대한 인성공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일단 들어보니까 백종원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잡힌 영상에서 날 본 적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힘 좀 쓰는 사람이다 얘기인 것도 같고 말이죠. 그러게요. 일단 제보자분은 무슨 면접을 술자리에서 보나 뭐 이상한데, 일단 면접 담당 부장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의리인데. 그래서 갔더니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 오늘 다른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그럼 저랑 술 마셔줘야죠. 아니, 자기가 취소하고 자기가 나왔는데 왜 마셔줘야지. 여기서 또 이상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상들 백종원 대표랑 같이 있는 영상을 아마 보여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다른 상인들도 나한테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뽑아줬고 내 정권이니까 백 대표에게도 내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뭔가 좀 능력, 위세 뭐 이런 걸 좀 과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 되면 뭐 로또처럼 돈 잘 벌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데, 문제는 아까 지금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성검사를 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자리 면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제보자와 지인, 그러니까 두 분이 여성이신데 어쨌든 이분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는 없었다던 그 면접, 술자리 면접이 진행되면서 더 좀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또 들어보시죠. 그냥 수목장에서 이상하실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많으신 거 우리 이혼하시는 사장님이랑 오늘 역사하셔서 일단 시작할게요. 이 양반이 하기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이해시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상상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술자리라고 하니까 또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남자친구 있어요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술자리에서 면접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이 막 늘어났어요. 자기는 뭐 아내가 어렸을 때 도망갔다는 둥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술을 잘 먹게 생겼는데 술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뽑았더니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깽판을 치더라.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인성검사를 한다. 그래서 술자리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부장이 이 점주니 허벅지에 손까지 올렸습니다. 허벅지에 그래서, 손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지인이 항의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부장은 뭐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한 후에는 계속 왜 술을 안 먹냐. 술을 먹어야 일이 끝나고도 우리가 같이 술을 먹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더 있습니다. 제보자가 예산시장에서 해산물 식당을 오픈했는데 부장이 뜬금없이 메뉴를 바꿔라. 오픈을 하셨어요? 예. 메뉴를 바꾸라고 하니까 뭐 잘 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면 요리를 바꾸라고 해서 면 요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됐고 한 두 달 만에 부장이 또 완전 다른 메뉴로 바꾸라 했는데 이때는 한 70만 원 정도 겨우 벌 정도로 아주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부장이 초입에 있던 이 식당을 안쪽으로 옮겨라 하면서 또다시 메뉴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이 안 되죠. 메뉴를 계속 바꾸라고 어. 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간섭이 심해? 그러니까 다른 상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메뉴 바꾸라고 옮겨라고 하느냐, 뭔가 납득이 안 된다, 뭐 잘못 보인 거 있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회식이나 술자리에 부장이 요구할 때 참석하지 않아서 뭔가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 상인분들이 이 제보자분한테 너무 이렇게 저 부장이라는 사람이 간섭이 심하니까 누구씨 혹시 저 부장한테 뭐 미움받을 짓 한 거라도 있수 하면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 들으면서 진짜 왜 저런 부당한 일을 참고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장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호가호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제보자분의 주장이라는 거를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식으로 뭐 매출도 떨어지고 장사도 오면 안 되고 하니까 백종원 대표에게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시장에 와서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제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왔어도 뭔가 고충이 있으면 이 부장에게 얘기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주장이 맞다라면 백 대표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은 맞았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권한을 주고 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이 지금 제보자분 느낌으로는 뭔가 문제를 얘기해도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예산시장에 나오는 상인들 출퇴근까지도 다 관리를 했었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아까 제보자분하고 지인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장사 안 되는 동안이라 다른 데 가서라도 일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또 금지시키고 여기 나오게 했다라는 거고 결국 제보자분은 빚만 많이 지고 그냥 이 사업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장사를 접으셨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백종원 대표가 워낙 이제 공사가 다망하니까 예산시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이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했으니 이 사람과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더본 코리아 측 입장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일단 해당 직원은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라고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위법 사실은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시장 상인회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제보하신 분은 백종원 대표를 믿고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백 대표께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면서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요즘 막 무료 급식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뭐 무료 급식을 실제로 막 하면서 배식을 하고 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상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백종원 대표한테 모든 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독할 필요가 좀 더 있는 게 아니냐. 또 여기만 다행인데 혹시나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술자리 면접하면서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저거는 정말 조치가 필요합니다.